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이 벌써 지났네요. 하모린이 돌아왔습니다. 하모리는 슈퍼마켓. 오늘은 뭐 살지, 내일 뭐 살지 고민하지 마. 오늘은 뭘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볼지 함께 가보시죠. 알트코인들의 지각 변동. 뭔가 지금 이름이 거창합니다. 제가 사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적합할까? 뭐로 하면 좀 좋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알트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 알트코인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규 알트코인과 구 알트코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규 코인, 이 알트코인, 이 블록체인 업계라는 것이 하나의 기술 시장이에요. 기술 시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핸드폰 구입할 때 아이폰 3 쓰다가 아이폰 5 나왔대, 아이폰 7 나왔대, 아이폰 8 나왔대 하면은 그 더 좋은 거네 하고 딱 바꾸죠. 핸드폰 바꾸죠. 그 다음에 구 핸드폰을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폰 3 지금 어떻게 써? 뭐 지원도 안 해주는데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알트코인 시장이 약간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게 기술이 있고 신기술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구 알트코인이 완전히 버림받아 버리고 신규 코인들은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런데 사람들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아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코인들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코인들을 찾고 이거를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죠.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코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상장이 또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마지막 설거지 장소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암호화폐를 코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가 하면서 샀다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팔고 그런 행태가 자꾸 벌어지고 그리고 구 알트들은 버림받는데 그러면 그 버림받은 문제가 뭐냐? 나는 이 코인을 2017년부터 존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어요. 언제 떡상하죠? 2021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언제 떡상하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의 존버를 하다 보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견디고 아직도 나는 이렇게 오를 날만 평단 오는 날만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평단이란 거는 오지 않고 계속 힘없이 떨어지기만 하고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멈췄다가 살짝 올랐다 또 떨어지고 또 멈췄다가 살짝 오르다 또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힘이 약하거나 기존의 기술, 아이폰 3이 없어지듯, 아이폰 2가 없어지듯 거의 구시대적인 산물이 되어가면서 뭐 이걸 사용하는 사용처도 없어지고 더 이상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투자자 보호는 지금 받지도 못했는데 그냥 상폐시켜버리죠. 그렇죠? 누구 맘대로 상폐시켜. 내 돈 하지만 상폐시켜 버립니다.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이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올라오는 코인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한 알트코인의 1세대들. 알트코인의 1세대 여기 친숙한 이름들 나와요. 그렇죠? 라이트코인, 뭐 도지코인, 스텔라 루멘, 네오 뭐 이런 코인들 지금 기억나시면서 맞아 그땐 그랬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상폐된 코인도 있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살아남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퍼포먼스는 동일해요.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에 산이 보이죠? 산이 보여요. 왼쪽. 이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고점에서 떨어진 이후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바뀌고 신기술 나와서 신기술 찾아가듯 다른 핸드폰 바뀐 듯 얘네들은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이 알트코인들 만약에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지금 고통스러움에도 얘를 안 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대단하고 보통 노력이 하면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차트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자, 지금 알트코인의 시장을 보면 공포 및 탐욕 지수가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그리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점점 내려져서 사실 이런 거는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0과 100 사이에 이렇게 지수 이 사이에서 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높으면 오히려 불안하죠. 이거 좀 불안한데 여기가 고점인가 싶다는 거죠.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좀 기회가 오려나 이제 그럼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현재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좀 내려왔는데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 악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악재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운트 곡스 물량이 대거 나온대. 그리고 각 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량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이나 독일,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보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위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불법으로 환수된 뭐 어떤 불법적인 거래, 뭐 마약 이런 거에서 환수한 그런 비트코인의 물량을 푼다. 매도할 것이다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들 때문에 즉 공포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악재의 뉴스가 있어요. 지금 근데 보통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왜? 우리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심리로 이루어져 있죠. 심리 상태. 그쵸? 근데 요런 매도를 할 때에는 그냥 어느 날 불시착 갑자기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계획을 미리 공지를 합니다. 우리는 이날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팔 거예요 라고 공지를 해요. 근데 그 공지를 할 때 또 우리 여기서도 시장에 자신들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몇 월 며칠 날 우리는 얼만큼 팔 거고요. 또 분할 납부하는 것처럼 분할 매도를 합니다. 우리가 또 몇 월 며칠 날에 우리는 얼마를 매도할 거예요.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예정되어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악재. 그 어차피 올 거잖아. 그런데 그거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다 선반영이 다 녹아져 내려져 이렇게 녹아져 내려 있죠. 그래서 막상 이게 오면 순간적으로 살짝 출렁일 수는 있어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호재도 있죠. 예정되어 있는 호재 바로 이더리움의 거래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더리움의 ETF 거래 시작일이 지금 ETF, 그렇죠? 이더리움 ETF 거래 시작일을 보통 7월 2일로 다 점치고 있어요. 그렇죠? 7월 2일. 그럼 제 생각에는 보통 미국에서 뭔가 공시를 하거나 할 때 월요일 날에 뭐 장 끝나고 이럴 때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월 1일 장 끝나고 뭐 그럴 때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장 끝나고 그러면 화요일 새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7월 2일이라 그랬으면 그거보다 조금 앞전에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라는 호재, 거래 시작이라는 호재. 그러면 거래가 되고 난 시점 이후에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금액 유입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안 좋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서는 이것은 조정일 뿐이지 하락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각자 또 한 번씩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다루어 볼 알트코인의 대지각 변동. 이름이 너무 거창했죠. 근데 거기에 아무튼 제가 보고 싶은 코인, 바로 이 코인입니다. 리플. 구 알트코인의 대장 중에 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했던 리플. 그렇죠? 리플 코인을 준비해봤어요. 이 리플 코인은 사실 실적도 좋습니다. 코인이 실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코인이 실적이 좋을 수는 없고 리플사가 실적이 좋은 거죠. 리플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 플랫폼. 그 플랫폼 이제 그런 게 실적이 좋다는 얘기인데 코인 자체가 실적이 좋을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왜 실적이 좋대 리플 관련해서. 근데 왜 뭐가 그런데 왜 가격이 이 모양이냐 이겁니다. 왜 가격이 이 모양이냐. 실적 좋다며. 근데 왜 가격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리플의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건 달러 차트예요. 달러 차트. 달러 차트 과거에 뭐 2018년도에 뭐 있었을 때 이때는 따지지도 않고 지금 2021년 우리나라 원화 차트는 앞쪽이 훨씬 리플 가격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달러 차트로 보았을 때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77%예요. 아니 실적 좋고 일도 많이 잘하고 있다며. 근데 왜 주가는 이렇냐고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이때부터 나는 아직도 리플을 갖고 있다 하면 너무 속상하죠. 솔직히.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가격은 안 오르지? 다른 알트코인이 올라도 얘는 안 오르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왜 그러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이날 상승한 거를 보시면 자, 리플의 코인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2018년도에 엄청 가격이 높았죠. 이날 이후로 우리나라가 거의 리플을 거래하는 그 거래 국가에서도 거의 넘버 원입니다. 한국인이 엄청 사랑하는 리플 이런 말이 붙을 정도예요. 리플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또 버티고 있는 코인이라고 존버 중인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서 봤을 때 2021년 불장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반밖에 못 갔죠. 상승을. 이때의 5,000원은 이날 이후로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지만 그때도 약 반 정도인 2,500원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최근에 상승했던 게 이제 이때인데 이때도 지금 이때 SEC랑 이제 승소하고 나서 하루 만에 80% 정도 가량 상승했던 그 날입니다. 이게 차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상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점에서부터 가까이 들여다보면 하루에 80%가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굉장히 상승 폭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렇게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의 가격을 넘지 못했어요. 사실 이때 SEC에 승소를 하면 리플이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날, 승소하는 날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80%에 그쳤고 그 이후로 다시
고전 중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SEC랑 사건이 문제가 터지면서 리플이 계속 이렇게 하락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왔는데 이전을 회복을 못한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 코인의 시장입니다. 자, 리플은 지금 현재 최근 주가를 보아도 좋지가 않아요. 좋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시간들이었고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죠.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플사의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리플 레저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 알트코인을 보면 리또속이라고 그러죠. 리또속. 최근에 퍼포먼스를 봤을 때 리또속, 뽀삐, 모래 제가 이렇게 3개 가지고 왔어요. 별명입니다. 다들 아시죠? 리또속 하면 리플 또속 왔다. 그렇죠? 그다음 뽀삐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이오스, 그리고 모래성과 같은 샌드. 이렇게 제가 3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알트코인들이 퍼포먼스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알트코인들은 시가총액 그리고 이 펀더멘탈적으로 약간 스타트업에 준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런 막 큰 대기업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 변동성이 너무 심각하고 오르는 것도 쉽게 오르고 오르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많은 상승률을 주는 만큼 떨어질 때도 똑같아요.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쪽은 건드리지도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장 분석가들 중에서도요. 또는 비중을 굉장히 적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팔랑팔랑거려요. 팔랑팔랑. 완전 팔랑팔랑거려요. 자, 그래서 이 이오스랑 샌드도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얘네보다 더 떨어진 코인들도 물론 많죠. 더 펀더멘털이 약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바닥에서 버틴 게 몇 년인데, 짬밥이 몇 년인데, 우리 짬밥 있다 아이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게 30%. 그런 코인들이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최근에 이 코인 하락장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이 그래도 뽀삐나 모래에 비해서는 리또속이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8%밖에 안 했어요. 물론 리플이 이들에 비해서 시총이랑 월등히 크긴 합니다. 월등히 크긴 해요. 그래도 최근에 마이너스 8%가 떨어졌다는 건 남들 30% 할 때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왜 강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거죠. 왜 리플이 강했을까? 그래서 이제 리플 레저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자, 국가 간 송금, 국제 간의 송금을 주로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인 리플 레저의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가격, 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가격을 보면 그저 그렇네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2024년 1분기가 맨 우측이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건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 뭐 활성화 주소라든지 그다음 트랜잭션 이런 것들은 특히 트랜잭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13%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쪽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가 굉장히 최악 중의 악이에요. NFT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NFT는 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나 이쪽 국가 간 송금을 하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쪽을 조금 더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토탈해서 수치낸 게 113%가 증가를 하였고, 이 결제액, 페이먼트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이 페이먼트 면에서 거의 상승률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350%를 찍었습니다. 350%.
350%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이게 만약에 어디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대박이네, 이 기업.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성장했지? 라는 얘기를 할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쪽은 되게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쪽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토탈로 하면 한 113%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실적이 좋으면 원래 팍팍팍팍 이거를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줘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좀 잘 버텼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가 간 송금을 한데, 국가 간 송금, 리플 레저의 주 업무가 국가 간 송금을 한대. 원래 리플이 과거에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송 수수료, 그쵸? 전송 수수료 할 때 요걸로 시작한 리플인데, 요 리플만큼 빠른 게 없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사용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에 대적할 만한 그 코인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쵸? 뭐 대표적인 건 트론이죠. 트론. 싸고 빠른 트론. 그래서 이거 간에선 그렇게 경쟁력이 좀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국가 간 송금을 하고 이 리플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뭐 CBDC 관련해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국가 간 송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가 간 송금. 여러분들 미국으로 돈 보내보셨나요? 해외 송금을 만약에 하면은 엄청 절차가 복잡해요.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리플을 만약에 내가 사용해서 개인 간에 송금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 5분? 뭐 이렇게 하면 완료되고 끝나잖아요. 불필요한 절차 다 생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행에 직접 가서 이거를 환전을 해서 그다음 뭐 보낸 다음에 또 됐는지 안 됐는지 때문에 뭐 스위프트 코드 있어야 되고 집 코드 있어야 되고, 나중에 그리고 도착을 해서도 은행이 전해서 도착했습니까 확인을 하면 그거 확인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또 한참 걸립니다. 시간이. 은행 그쪽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요. 국가 간 송금 해보신 분들 공감하십니다. 근데 리플 사용한다? 5분 만에 돼요. 그 불필요한 절차 없고요. 뭐 은행에 뭐 가서 쓰고 뭐 신고하고 뭐 없어요. 그렇죠? 뭐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 간 송금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이제 지갑. 하나의 지갑. 우리 하나의 지갑. 하나의 뭐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의 지갑을 쓰게 한다. 비로소 드디어. 지금은 미국은 미국 돈 쓰고 유럽은 유럽 돈 쓰고 한국은 한국 돈 쓰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하나의 지갑을 쓴다. 그래서 이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갑, 블록체인 항상 이 주장하는 좋은 이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지갑. 굉장히 순기능이죠. 그리고 또 순기능 중에 하나.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은 2021년 미국 암호화폐 청문회 중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때 우리 다들 웅장했거든요. 마음이 웅장했어요. 그 FTX에 샘도 같이 나가서 얘기를 했고, 코인베이스 CEO도 나오고 굉장히 쟁쟁한 암호화폐계의 인사들이 이제 왔었고요. 2021년에 미국 암호화폐 하원 청문회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국에 왜 암호화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의 지갑. 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또 있는 게 이제 뭐 국가 간 송금을 원활하게 해서 효율성을 제공한다. 그렇죠? 효율성, 국가 간 송금 이런 게 있고, 이제 개인 프라이빗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 간 송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다르게 미국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다 내국인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 내국인들이 은행에 가서 계좌 하나 트는 게 별로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죠. 특히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 근데 이 나라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민자들이 너무 많고 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계좌 트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이민자들이 많고 삶에 이걸 안 되는 뭐 노숙자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이 계좌를 틀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계좌를 틀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소수들을 위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암호화폐의 순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 간으로 송금, 자국민에게 송금,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또 그쪽 사람들도 여기에 돈을 보내고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겁니다. 지갑을, 계좌를 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불필요한 것도 없애고 계좌를 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송금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다. 그래서 국가 간의 송금이 원활한 게 중요하다. 그 예를 들면 어디 전쟁이 났다. 그쵸? 전쟁이 나서 은행 업무가 갑자기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비가. 그쵸? 그럴 때 코인은 바로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효율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순기능이에요. 꼭 필요한 기능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쵸? 아무튼 리플이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일을 그러면 결국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가? 뭐 요즘 막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AI와 블록체인 기술, 뭐 어쩌고, 이걸로 뭐 새로운 세상을 열고, 뭐 NFT도 나왔다가, 뭐 게임 간에 게임 머니 해서 돈을 벌어서 플레이어가 돈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근데 리플은 어쨌든 간에 원시적인 일. 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이점이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꾸준히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또 좋은 일을 미래에는 정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사실 지금은 보편적이진 않으니까요. 근데 미래에는 정말로 보편화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사에서도 제가 국가 간 송금 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리플은 약간 그것들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올해의 테마는 뭐지? 뭐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묻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리플사가 또 발빠르게 뭘 했냐면 지금 이번에 협업을 발표했어요. 이번 1분기 때. 이 조니크라는 회사랑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조니크라는 회사에 2024년 1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발표를 했냐면 협업할 거라고. 근데 이 조니크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고 하고 이제 가봤죠. 이제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조니크라는 회사는 RWA 다들 아시죠? 올해 핫한 테마가 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RWA랑 AI 이 두 개가 핫한 테마입니다. 그쵸? 이 두 개가 핫한 테마인데 조니크라는 회사는 이 RWA로 토큰화시키는 작업에 뭔가 매진을 하는 회사라고 해요. 뭔가 매진하는 회사. 근데 그거를 AI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할 거래요. 다 묻었잖아. 그쵸? 리플 여기 협업하면서 RWA, AI에 지금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묻어서 가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궁금하니까 조니크라는 회사를 구글 어스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구본을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이제 구글 어스, 조니크라는 회사를 이제 가지 않고도 이렇게 쓱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근데 회사의 사무실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카페 사진밖에 없고 이 회사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 내부 안에 어딘가에 사무실을 쓰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겉에 간판이 없었어요. 겉에 간판은 없었고 그래서 또 링크드인에 가서 이 회사를 또 찾아봤죠.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인가 했더니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직원이 11명에서 뭐 50명 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대충 중간으로 잡고 한 2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이 회사의 규모는 스타트업 정도 되는 그런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이 회사이고요. 조니크라는 회사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XRP랑 뭔가를 하고 RWA랑 AI가 묻어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행에 빨리 편승한 유행을 일단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조니크라는 회사가 엄청 크고 지금 현재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뭔가를 또 최신 유행에 지금 같이 묻어서 뭔가 한다고 하네요, 리플이. 그래서 이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니크에서 이제 발표한 기사 내용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본인의 소개예요, 소개.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과 AI 관련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토큰 서비스, 토큰 플랫폼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또 RWA 관련해서 뭔가 에셋, 토큰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 현재 사실 이 추세가 너무 안 좋은데 반등이 혹시 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일단 리플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는 사실은 이전에 이런 기울기를 있는 요 부분을 완전히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전 추세선은 일단 뚫고 내려갔다고 보셔야 되고 이 이후에 내려가는 모양이 지금 조금 폭이 좁아지면서 이게 웨지일지 아니면 그냥 하락세를 기울기를 높이고 있는 중인지는 사실 조금 더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만약에 내가 리플의 매수를 시점을 본다 하면은 지금이니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니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적어도 이 주봉 마감이 약간 돌아설 거를 생각하고 또는 돌아설 조짐이 보일 때 그럴 때 들어가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좋아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 이거 웨지 아니야? 그럼 여기가 바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뚫고 내려간다는 게 절대 아니지만 이런 형태가 지금 있을 때 적어도 주봉 마감은 좀 하는 게 좋다. 지금 현재 추세는 좋지 않고 이게 하락세의 기울기를 높이는 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웨지라면 곧 좋은 자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완전 가파랐던 요 시기는 좀 벗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가파른 추세,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리플에 만약에 투자할 예정이시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워낙에 또 팡 튀어 오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추세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어렵나요? 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좋은 징조가 있는데 그 점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좀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죠. 지금 아직은 추세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현재 도미넌스는 이제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와 알트코인은 이제 대조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더라도 알트코인은 올라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떨어진다. 그러면 알트코인도 떨어지겠지만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총 100이라는 수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머지 힘이 좀 강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트코인의 진정한 대불장은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이 과거에 2022년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지했던 이 부근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드디어 여기만 오면 이렇게 받치고 지지하고 올라오고 받치고 지지하고 올라오고 받치고 지지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더 상대적으로 못 갈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호재가 없는 기본적인 알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드디어 깨졌다. 드디어 깨졌다.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깨졌다. 그거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에게도 뭔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기서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추세선도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저는 조금 더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더리움의 거래 시작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호재를 볼 수 있고 저는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오르면서 상승할 때 이때 수혜를 본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스택스죠. 알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크립토 윈터 시장이 오면 가장 먼저 반등하는 존재, 가장 먼저 힘을 받는 존재는 보통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 시장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떨어진 알트코인 소형주를 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락장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그때 엄청난 수익을 지금 다 가지고 왔고 비트코인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비트코인 장이 펼쳐져 왔고 그 이후로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 그것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 마침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한번 보자고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알트의 대장 중의 대장 오브 대장, 이더리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대장 오브 대장의 점유율이 최근 반등을 시작했죠. 이더리움이 지난 비트코인 상승장 때 참 못 갔어요. 근데 그건 비트코인 독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고 서서히 알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컵앤핸들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포함.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뚫고 내려왔죠. 그렇죠? 뚫고 내려왔어요. 보통 여기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 추세선을 보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 하실 때 얘 추세선 뚫고 내려왔다 풀숏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추세선에는 이 수직, 이 대각선을 보는 추세선을 인지하는 시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평을 인지하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졌대 풀숏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수평선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수평선을 보시면 과거에도 의미 있게 이 작용을 했었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의미 있게 작용을 했었던 바로 그 구간이 지금 이번에 딛고 올라간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파란색 닷. 요 구간.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 이번에는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번도 뚫고 올라가지 못한 거 한 번도 뚫고 올라가지 못한 게 아니라 몇 번은 뚫고 올라갔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엄청난 힘이 필요하구나. 엄청난 힘. 뭘까요? 마켓 메이커.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 그렇죠? 그 정도가 되어 주어야 이더리움이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도미넌스가. 그러면 이더리움이 20% 위로 올라가는 날이 온다. 그러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스택스가 날아갔던 것처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뭔가 코인들. 그런 쪽이 쫙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혜 코인이.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보았을 때 항상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를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평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데 현재 이 상승세가 좋아요. 현재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태가 좋습니다. 상태가 좋고 비트코인은 깨졌죠. 그렇죠? 그래서 고점까지 저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여길 뚫으려면 그 정도 힘은 필요하고 이때 이렇게 저항이 강했는데 다시 도전하면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리플 코인은 지금 현재 주봉에서 힘을 좀 많이 못 받고 있고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어떤 코인은 현재 이런 폭락장에서도 내 사전에 조정이란 없다. 이런 코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신규 코인 중에요. 신규 코인 중에 뭘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폭락장에서 조정이란 없다 하는 바로 이 코인. 뭘까요? 바로 이거입니다. 톤코인. 톤코인은 디오픈 네트워크라는 텔레그램 코인이요. 텔레그램을 만든 그 형제가 만든 톤코인입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르프 형제네요. 도르프가 아니고 드로프 형제가 만든 이 텔레그램에서 사용하는 톤코인. 이 코인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랑 차트 좀 이따 볼 거지만 내 사전에 조정이란 없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 코인을 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토카막 네트워크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 업비트에 보시면 톤 코인이 있어요. 요거. 근데 그건 토카막이에요. 토카막이랑 제가 지금 얘기하는 톤 코인이랑은 다른 톤이에요. 다른 톤. 톤이 달라. 제가 일화를 또 설명해 주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니 그 분명히 제 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요즘 톤코인이 괜찮은데 뭐 톤코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톤코인 좀 사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톤이 좀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톤이 뭐예요? 하면은 그 텔레그램 톤. 텔레그램에서 톤코인. 그럼 텔레그램 성장을 하면 톤코인도 성장하겠네.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텔레그램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텔레그램 개설하고 텔레그램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텔레그램이 잘 나가면 톤도 잘 나가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나도 톤 사야지. 그래서 톤을 샀어요. 집에 와서. 근데 거기에서도 막 얘기해요. 그 톤 사면 안 되고 그 톤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톤 사면 안 되고 그 톤 사야 돼.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난 또 집에 와서 그 톤을 산 거죠. 집에 와서 업비트의 톤을 딱 샀어요. 근데 그 톤이 아니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그 지인들을 만났는데 톤코인 대박 났다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상한 거야. 내 톤은 안 올랐는데 왜 저 톤은 올랐지? 내 평단이 너무 높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단을 너무 높게 샀나?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올랐는데 내 톤은 안 올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뭘까?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톤이 아니야. 그 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업비트에 있는 톤이랑 그 톤은 토카막 네트워크고 이게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로. 이 이름 바꿔주세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톤은 텔레그램의 톤은 디오픈 네트워크예요. 디오픈 네트워크. 완전 다른 톤이에요. 꼭 별표 3개예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름에 따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이브 코인. 하이브가 그 하이브가 아니에요. 그 BTS 나오는 그 하이브 기획사랑은 전혀 무관한 코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 예전에 하이브 기획사에서 뭐 하면서 주가가 들썩들썩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브 코인이 치고 올라와요. 사실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도 진짜 처음에는 이름이 똑같아서 하이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하이브 관련 뭐 코인을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무관해요. 무관. 그래서 하이브가 또 막 치고 올라. 하이브 주가가 올라가면 하이브 코인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톤코인 차트를 보자고.
내 사전에 조정이란 없어. 즉 알트코인 장이 엄청 폭락했죠. 리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 지금 계속 하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톤코인도 초기에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다 말아 올렸습니다. 다 말아 올렸고 심지어 알트코인 진짜 너무 힘들다. 완전 다 대폭락했다 할 때도 얘는 6월 달에 신고점 경신했습니다. 보이시죠? 신고점 경신. 그래서 내 사전엔 지금 조정이란 없다. 2024년, 2023년부터 보면 진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아,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다들 해외 거래소 가서 이럴 때 사두는구나 하면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이 우리나라 이 코인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벌써 수백 %를 먹었고, 여기에도 지금 이 코인장에서도 있는 요렇게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잘 버티는 리플조차도 이러고 있는데 톤코인은 신고점 경신을 해버렸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폭락을 했지만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이런 신규 코인은. 하모린이 알려드립니다. 슈퍼 시그널. 자, 제가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XRP랑 톤이 7, 8로 되어 있어요. 이 7위와 8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톤코인이 생긴 지 뭐 그렇게 엄청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톤코인이 최근에 이제 딱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8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에이다 도지보다는 위에 있어요. 1세대 알트코인 비켜! 2세대 비켜! 이러고 지금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바로 위에는 XRP가 남아 있습니다. XRP, 지금 뭐 RWA도 붙이고 실적도 너무 좋고 AI도 있고 RWA도 있고 한데 톤코인 밀어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톤코인이 7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XRP가 자리를 지킬지, 톤코인이 언제 시총을 또 껑충 한 단계 위로 올라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다들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톤코인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톤코인은 지금도 이제 기사를 보시면 톤코인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기사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얘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강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공포지수도 40, 30 뭐 이러고 있는데 톤코인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럼 얘는 알트코인 시장이 폭발하는 대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톤코인의 지금 현재는 얘는 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건 없고 제가 신이 아니니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를 분석을 한다면 톤코인은 좋은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점을 높였고 저점도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정말로 이 고점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최근에 이 추세선을 보면 이 추세선을 기점으로 한번 매수 자리를 노려본다 하면은 손절가도 좀 짧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알트코인 시장이 좀 더 떨어질 거야 하면은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분할 매수 또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톤코인은 상승 추세 기울기도 좋고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위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도 즐겁게 방송해 보았는데요. 오늘 시청하시고 재밌으셨다면 다음 주에 저 또 하모린의 슈퍼마켓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